네,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원래 실시간 방송을 2년 전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실시간 방송을 몇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실시간 방송도 이게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나름 또 대본 다 준비를 하고 나름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채널이 커지고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댓글 많이 달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상당히 저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인제 의견을 많이 달아드리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송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방송을 슬슬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멘트가 시작돼야죠.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실시간 진짜 이거 실시간이냐 해서 윙크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윙크, 네, 윙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이고요. 2021년 4월 21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배터리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합의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적전선의 합의였다. 네, 적당한 합의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LG와 SK 측은 각각 공시를 통해 합의금 2조 원을 재확인하고 향후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재차 밝혔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당장 합의금 부담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털었다는 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둘 다 정신승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둘이서 치열하게 싸움질을 벌이는 동안 폭스바겐이 중국 CATL을 협력 파트너로 정하는 등 소송 비용도 어마어마했고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배터리 점유율 같은 경우도 변화가 생겼고요. 테슬라에서는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파워 데이라고요. 그건 좀 배터리 데이를 살짝 많이 대놓고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파워데이를 통해서 이제 각형 배터리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각형을 쓴다는 거는 거의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중국제 배터리를 쓰겠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손해본 것 같아요. 싸우다가 뭐 소송 비용 엄청나게 나갔고 또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자니 소송 비용 더 많이 나가고 뭐 소송 비용 몇천억 나갔다고 그랬죠. 더 진행했었으면 아마 조도 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계속 배터리 공장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배터리 제조사 점유율을 보면은 여기 갑자기 이제 CATL, 중국의 CATL 그 점유율이 2020년에서 2021년을 보시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배터리 분쟁의 결과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신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싸웠어 이렇게 될 거. 자,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 LG 그 2조 원을 받았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2조 원을 받았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면서 이 코너에 불이 굉장히 났었어요. 불이 활활 났죠, 이렇게 활활. 막 다 타버리고 야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또 합의를 봤죠. 예, 7대 3으로 합의를 받고 요 리콜 비용이 얼마냐면 1조 4천억 정도, 예, 1조 4천억 정도 지금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7이니까 거의 1조 가까이 이걸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 리콜 사유가 뭐냐면 셀 제조 불량에 따른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거 거의 배터리 문제죠. 배터리 문제. 근데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거리를 좀 늘려보겠다고 배터리 안전 마진을 좀 적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비중을 3 정도 책임을 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인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썼을까? 저는 참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아니 국내에서 생산된 거 썼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불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난징 공장 걸로 썼을까 참 희한하네요. 자 요렇게 지금 보면 코나 뒤쪽에 요거 활활 타올랐죠. 아주 이게 뒤가 거의 전소가 됐고 심하게 타신 분들은 홀랑 다 타셨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요거를 인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인제 더 발전시키기도 어렵고 이 미국 반도체가 인제 미국이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특허와 장비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니네 하지 마. 니네 못 해." 이렇게 하면 반도체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제 중국이 선택한 게 뭐냐? 요 반도체를 떠나서 인제 반도체 안녕 하고 배터리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배터리에. 예.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가 기술력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예. 기술력이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중국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술보다 중국이 유리한 점이 뭐냐? 바로 배터리 소재를 대부분 독점화를 했습니다. 예. 중국이 이거를 수출을 안 해주면 배터리 못 만들 정도예요. 여기다가 단일 시장으로는 전기차 판매 세계 1 위입니다. 예. 시장이 되게 거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독점하고 여기에다 거대한 내수 시장까지 가진 중국이 바로 이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무기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리튬도 상당히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소재와 이 뭐 광산 이런 투자에 굉장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 같은 소재를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차 생산 단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소재에서도 어떤 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냐? 거기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네, 양극재가 여기 32% 차지한다고 돼 있죠. 그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음극재랑 분리막. 음극재가 13%. 여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입니다. 흑연. 음극재에는 흑연을 많이 쓰는데 이거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흑연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양극과 음극으로 이루어지고 요 가운데 분리막이 딱 있죠. 예, 요 분리막.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2차 전지 소재에서 리튬이 있습니다. 아래 리튬에 뭐 망간 아니면은 뭐 니켈 뭐 요런 거 섞어 가지고 요게 인제 양극재 물질이 되겠죠. 이 양극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음극재는 이제 흑연을 가지고 음극재를 만들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운데 인제 딱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막을 만들어서 딱 하면 이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보통 보시면 요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인제 양극재, 음극재에 굉장히 강자입니다, 강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보세요. LG 화학에도 납품하고 삼성 SDI도 납품하고 SK 이노베이션에도 납품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LG 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박 터지게 싸울 동안에 포스코 케미칼은 이 세 회사에 다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양극재 시장에서 1, 2 위를 다투는 지금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점 많이 이루어지고 생산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도 굉장히 커진다는 반증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중국이 이런 소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하고 뭐 외국 뭐 잽도 안 돼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웬만한 건 뭐 니켈, 뭐 망간, 뭐 리튬 이런 거 할 거 없이 거의 다 중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시토류도 중국에서 굉장히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그 프라이스 패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라이스 패리티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판매 가격이 동일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프라이스 패리티가 이제 지금 아직 100 이하가 안 됐어요. 100 정도가 돼야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와 가격이 동일해지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프라이스 패리티가 100이 되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 판매를 장려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뿌리면서 지금 부모의 경제를 키워왔는데요. 그런 이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환경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탄생한 기업이 바로 CATL하고 그 다음에 비아디입니다. 비아디. CATL은 2011년에 설립된 불과 10년 남짓된 기업입니다. 비아디는 그나마 1995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 회사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를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절대 안 하죠. 우리나라는 중국산 배터리도 상관없고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만든 배터리도 상관없어요. 꼭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배터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정치적으로 뭐 좀 문제를 삼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얘기 저 별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회사가 바로 CATL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CATL은 현재 전 세계 배터리 판매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1, 2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인데요. CATL이 압도적으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1.7%. LG 에너지 솔루션이 19.2%죠. 원래는 작년에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 자꾸 LG 화학이 입에 나와요. 왜냐면 이거 아직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잠깐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바뀌었어요. 바로. 예. 둘이 SK 이노베이션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사이에 네, 바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 보시면 CATL 배터리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뭐냐?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전기차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인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CATL의 배터리를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한 셀투팩 기술을 개발해 자사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 CATL과 함께 공동 개발한 테슬라의 셀투팩 기술은 테슬라 모델 S에 존재했던 16개 모듈을 모델 3에서는 4개까지 줄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셀투팩 기술이 들어가면 중간에 모듈이 사라지는 거죠. 예, 모듈을 없애면서 중간에 배터리 비중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술을 중국이 카바를 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카바를 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든든한 정부의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 지원까지 있으니까 CATL이 이거 성장하지 못하면 정말 병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신. 여기서 성장 못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최근 발표한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이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중국에서는 많은 그 배터리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싸고 대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중국이 기술력이 안 되니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많이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ATL의 셀투팩 배터리와 비슷한 기술을 적용한 것 같은데 다만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비아디이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미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이게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게 비아디에서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여기 가운데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 뭐 동그란 게 있어요. 요 계란이거든요. 계란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온도가 치솟으면 이 계란이 익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익어야지 기술이 좋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을 딱 주니까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을 해서 500도씨 이상 치솟으니까 여기 뭐 거의 계란이 타버렸겠죠, 거의. 그 다음에 중간 거,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나요, 옆에. 연기가 이렇게 휘가 연기가 나는데 이게 200도에서 400도 사이에 온도가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계란이 익겠죠. 세 번째, 이 블레이드, 비아디에서 만든 블레이드 배터리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연기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온도가 나왔다. 그래서 계란이 거의 원상태, 깨진 원상태의 이런 흐물흐물한 상태로 남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력이 이 정도다 자랑을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증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건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탑재가 되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이제 기술 방어막을 치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배터리와 전기차는 반도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재부터 특허까지 중국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 방어막을 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던 테슬라마저 이제 혼을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진핑 형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머스크 일로 와봐 해가지고 한번 불려갔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테슬라도 그만큼 중국에서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앞으로 배터리 치킨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싸고 대량으로 뽑을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텐데요. 지금 배터리 기술 분야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인데 일본이 가장 지금 많이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배터리 기술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한국하고 일본은 넘어서지 않았지만 미국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중국이 못 만드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글로벌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리튬 인산 배터리가 중국에서 대세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자면 한국 기업들이 리튬 인산철에 뛰어든다고 해도 지금 소재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뛰어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가형의 리튬 인산철보다는 하이니켈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좀 다릅니다. 왜냐면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느 게 많이 팔릴까요, 과연? 당연히 저가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에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아마 따라가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LG와 SK 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안도할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이니켈도 지금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고 앞으로 기술 우위도 지켜내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도요타랑 파나소닉이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에 도전을 하고 있죠. 또한 특허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아직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연구실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인제 안정화시키고 이제 수율을 높여가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문제예요. 그런 시간이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쪼끔 많이 보일 수 있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은 리튬 인산철 그 배터리에 상당히 많은 연구와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옛날로 치면 이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일본은 "야 우리 최고의 반도체 만들 거야. 우리 막 돈이 쪼금 더 들어가도 내구성 있고 엄청 어 고도의 기술력으로 우리 만들 거야." 근데 삼성전자에서 반대로 갔죠. 싸고 고장 나면 "우리 무조건 바꿔 줄게. AS 정책." 막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이게 싼 마이로 이게 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일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배터리에서도 잘못하면 중국한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고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 업체들을 뛰어넘으려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밖에 없다.' 고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향후 5년 현대차하고 삼성 SDI하고 손을 잡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LG나 그다음에 SK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가장 앞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I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론상으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만 이루어진다면 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만 키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선점할 수 있느냐. 요게 인제 배터리 이 선점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소재인 코발트 같은 경우 지금 사용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이유도 코발트 이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니켈을 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코발트가 그렇다고 아직까지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배터리 업체 1위 중국 CATL이 인제 코발트 광산 지분을 얼마 전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예, 얘네들이 코발트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건 우리나라랑 좀 반대되는 이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발트를 아예 안 쓰는 전략으로 가려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발트를 일단은 쓰면서 리튬 인산철 요쪽으로 인제 가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그 프레임은 각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파우치형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인제 폭스바겐에서 "각형으로 가겠다." 아까 제가 먼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요런 중국 배터리 쪽으로 유럽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테슬라 뭐 많은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대차도 얼마 전에 CATL하고 비아디하고 협업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쪽 인제 배터리를 쓰기로 했고 현대차가 비아디랑 CATL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세계에서 1 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한다라는 건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배터리를 현대차도 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켈 역시도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도 CATL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인도네시아에 지금 이제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리튬 역시 중국에서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광산이나 아니면 이런 소재 개발에 더 힘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배터리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터리 비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네, 배터리 비용을 낮추려면 이 소재와 이 광산에서 나오는 그 원광, 이 물질을 최대한 저가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중국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최대한 한국도 이 부분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리튬 광산 굉장히 큰 거 얼마 전에 터졌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저마다 이제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배터리 산업은 진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앞으로도 몇 개의 소수 기업만이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리튬 강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살짝 걷어가지고 퍼내기만 하면 돼요. 칠레나 아니면 뭐 저기 그런데 뭐 이렇게 소금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데도 있고요. 리튬은 이렇게 뭐 땅 파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거의 이렇게 조금 걷어서 퍼내는 식이 굉장히 많고요. 리튬은 거의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산철, 중국이 밀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에도 리튬이 항상 들어가고 하이니켈에도 리튬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니켈 비중이 더 높을 뿐이지 코발트 비중을 그래도 좀 낮추면서 이제 리튬 비중도 낮춰가야 되는데 리튬 낮추는 것보다 지금 코발트 낮추는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 인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거기 막 총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채굴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코발트 줄이는데 상당히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머스크 형님도 배터리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통형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테슬라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우리 이제 배터리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뭐 기가팩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을 전 세계에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독일에도 깔고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CATL의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 그러면서 점점 자사의 배터리, 노스볼트라고 하죠. 네, 스웨덴 쪽인가? 노스볼트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배터리 생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터리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면 하는 놈, 승리자가 다 먹는 판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는 기업이 승리자가 될 거다.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도 이제 많이 망했죠.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요 3개 정도가 이제 거의 독점 구조가 돼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 시황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익,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오고 있고요. 흑자 조금 나오고 있다. 뭐 LG 쪽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정도 흑자 가지고는 투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공장 하나 세우는데 요게 CATL이 이제 독일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장 하나 만들려면 거의 2조, 3조 들어요. 2조, 3조. 아까 그 SK 그 이노베이션에서 2조 줬죠. 2조. 1조를 먼저 주고 1조는 한 10년간 천천히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한 것 같은데 그 1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 코나 불난 거 그거 해결해 주면 거의 1조 다 쓰는 거고 1조 순차적으로 10년 동안 받은 거 가지고는 뭐 공장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 분야에서 이익을 내서 요게 성장성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게 몇 년은 걸릴 것 같다. 근데 그 몇 년이 오는 시간 대비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LG 화학이죠. LG 화학 같은 경우도 주당 100만 원 막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졌다가 합의하면서 요즘에 다시 좀 막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불안해 보입니다. 예.
왜냐면 경쟁자가 지금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고 뭐 중국에서도 막 미친 듯이 지금 투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싸움 개봉 박두됐는데 이익이 언제 나겠어요, 이거. 이익 지금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한 몇 년이 걸릴까요? 여러분 몇 년 걸릴까요? 아마 그 국내 3사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다간 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요걸로 관련돼서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앞으로 그 시장성이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최고예요. 예, 최고. 네. 과연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씹어 먹었던 것처럼 과연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한국이 씹어 먹을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국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이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예,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중국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기술이 앞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호재나 이 광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시장,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 자국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은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나 전기차 그 시장 1위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미 CATL이 배터리 시장을 1위를 먹었고, 전기차 시장도 지금 테슬라랑 폭스바겐하고 지금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 시장이 더 급속하게 커진다면 막 뭐 니오라든지 비아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랑 전기차에 굉장히 몰빵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좀 나가리 된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